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영업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집담보대출, 카드론, 3금융권 대출 등등 이제는 배달일 안하면 이자를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랍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의 시대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없지 않나? 자영업의 정상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까? 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특정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거 있죠. 뭐 IT가 잘 나갔던 적이 있고, 뭐 조선이 잘 나갔던 적이 있고, 반도체가 잘 나갔던 적이 있어. 근데 자영업이 잘 나갔던 시대가 있나? 보통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면 그 지옥권이 뭔가 정성기가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자영업이 정성기가 있습니까? 전성기라 말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나? 솔직히 말하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자영업으로 이제 큰 돈을 벌었다거나 잘 되는 케이스는 있었겠죠. 근데 이 자영업은 예나 지금이나 잘 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잘 안 돼가 접은 사람이 더 많아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으로 계속 끊임없이 창업하겠다 들어오신 분 많았죠. 근데 이런 이제 자영업이 어떤 좀 힘들다, 이제 자영업으로 뭔가 큰 돈 버는 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 자체가 처음부터 좀 극단적이죠. 왜냐, 그 상당수의 창업자분들이 거의 배세질을 치고 자영업을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영업이라는 게 창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는 살면서 돈이 많은 분이 자영업을 하는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먹고 살만하고도 이제 돈도 많고 현금도 많은데 뭐 가게 차려서 자영업 한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실제로 자영업 창업했다는 케이스 보면 대부분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소자문이다 보니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은행 대출 끌어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순간 빚쟁이가 되는 거죠. 막대한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장사가 잘 돼야겠습니까? 안 돼야겠습니까? 무조건 잘 돼야 되죠, 여러분. 무조건. 왜냐면 갚아야 될 대출금도 많고 이미 나는 여기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놨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5년 안에 다 망해요. 5년 안에. 웬만하면. 그러면 그 망한 사람들 중에 돈 벌 만큼 벌고 그 남은 대출금까지 다 갚는 사람들 얼마 될까 이게.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일단 가지고 있는 투자금 날려버리고 빚까지 많이 져버리면 폐업하고 나서 내가 그 남은 빚을 어떻게 갚을까? 무슨 수로 갚을까? 제가 왜 자영업이 위험하냐 하면 자영업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지만 망하고 나 뒤가 없어요 이게. 자영업 폐업하면 이제 대부분 빚쟁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폐업하신 분들이 빚 갚으려고 보통 뭐 택배 기사나 택배 상하차, 노가다, 아니 공장 생산지, 쿠팡, 배달 이런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망하고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망하고 어디 갈 거야 이게. 마땅히 없어요 이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각하고, 예전에는 뭐 자영업 망하면 이제 평택 고도 가서 노가다 일한다거나 아니 배달로 좀 돈을 빡세게 돈을 번다거나 아니 택배 기사를 뭐 열심히 한다거나 뭐 생수 배달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요즘엔 자리가 없어요 이게. 얘기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뭐 자영업에서 많이 가지고 빚이 많이 생긴다, 갚을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이게. 진짜 예전보다 더 위험해 이게. 왜냐하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스펙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장사 말고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자영업 그만두고 이자에 찬다고 해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진입장벽 낮은 거,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진입장벽 낮은 분야로 살아남기도 힘들 뿐더러 돈을 버는 것도 예전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가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일은 많이 없고,
배달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배달 코드 예전 같지 않고, 쿠팡이나 CJ 같은 택배나 물류 쪽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쪽도 예전만큼 사람을 막 뽑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빚 갚기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뭐 망하고 싶어서 망한 사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영업이라는 게 잘 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절대 다서 망합니다. 망하면 빚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시기에서 빚 갚기 정말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빚 안 갚으면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보면 뭐 주담대, 카드론, 그 상교용권 이거 대출 제때 못 갚으면 계속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계속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밥도 제때 못 먹고 잠도 안 와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괜히 자영업 무리하게 해가지고 좀 창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잘 지키고 빚 만들지 말고 어떤 일을 가지 않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막 큰 넘버 생각하지 말고. 예. 지금 같은 시국에서 뭔가 이 창업했다가 망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이게. 예, 정말로. 일반 사람들은 한 번 망하는 것만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창업했다가 만약에 뭐 빚 많이 생기면 이거 갚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영업은 저는 내 주변 사람이 한다면 일단 말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힘들죠.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와 최저임금이 오른 것보다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배달도 최소 1인 기준 1당에 전발 지출해야 되죠. 이젠 연끌 시대 끝이죠. 대출로 뭘 하기엔 이자 감당이 힘들죠. 어떤 사업도 최소 5년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음식점 유행도 빨리 바뀌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 대부분은 제조업 취직도 힘든 게 사실인 게 지금 노동 현장의 현실이죠. 인력 쿠팡도 취업 및 노동 강도보다 불러주지 않으니 일하기 쉽지 않아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아까도 봤지만 뭐 제가 이제 뭐 부정적 얘기한다, 안 좋은 얘기한다 하는데 그럼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안 들을 거예요? 뭐 제가 안 좋은 얘기한 건 맞아. 근데 이게 없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 벌어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안 좋다고 현실을 등한시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 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 가지라는 거야. 경각심. 한국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경각심이에요. 그 안전불감증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돈을 못 벌어서 일을 못 해가지고 망한다기보다는 괜히 뻘짓거리해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라 괜히 막 영끌 비투하겠다고 막 빚져가지고 투자했다가 말아먹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많다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사지로 내몰아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멸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았을 텐데. 맞잖아요 여러분. 굳이 막 대출 많이 받아서 비싸게 집 안 들어가도 먹고 살잖아 여러분. 그리고 비투 같은 거 안 해도 뭐 내가 당장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버텨가면 살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스스로 빚을 만들어서 이걸 뭔가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짐을 많이 만들어서 힘든 거잖아 이게. 특히나 지금은 대출로 뭐 했다가 잘 안 되면 못 갚아 여러분.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아니 빚 갚는 것도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많이 해야 갚는 건데 지금 불러주는 것이 없어 여러분. 빚 갚으려면 일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것이 없잖아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뭐 내가 빚이 지금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사정 봐줍니까?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 여러분. 그 택배 현장 가보면 이제 뭐 투자 실패 뭐 아니면 자영업 실패해가지고
이제 빚 갚으려고 오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달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분들은 가리지 않고 해야 돼. 근데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해서 일이 무조건 많고 이게 수익화 될 수 있습니까? 무조건 갚나 보장 있습니까? 못 갚잖아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들면 다 수익화 됩니까? 다 돈이 벌립니까? 요즘 마음 먹는다고 무조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 내가 차라리 이때 일을 안 벌려놨으면 내가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왜 일을 산더미처럼 벌려놔가지고 일을 크게 키웠을까? 아니 뭐 일 3개 4개 하는 것도 뭐 뽑아준 데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만 있다고 다 뭐 지원안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했다가 망해서 빚 생기잖아. 이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일이라도 많으면 그래 뭐 잠 쪼개가면서 청춘 바쳐가면서 그래 죽었다 생각하고 일하자 이런 만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이 많을 때 얘기지. 일이 없어봐 그러면 원금 이자 내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은행이 뭐 개인사정 봐줘가면서 뭐 대출 같은 거 추심 안 합니까? 하잖아 여러분. 그분 추심해야 돼. 먹고 살려면. 은행도 받으려면 추심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추심 계속 받아봐. 전화 문자 계속 받아보세요. 그러면 전화 받기 힘들고 어디 밖에 나가기 힘들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다니까 이게. 그럼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의지가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 사람들 중에 뭔가 일을 크게 벌려놓고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위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안 만드는 게 좋아 웬만하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위기에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많은지 알게 됩니다 이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좀 묵은본의 마인드가 뭐냐면 위기에 강하다. 뭘 강해? 지금도 약해 빠졌는데 지금도 골골대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 이게 뭐 강합니까 이게. 사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힘들어진 것도 아니야.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게 초입이라니까요. 이 초입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여기서 더 안 좋아지고 상황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부터 지치고 힘들면 어떡해 이게. 이게 위기 강한 겁니까?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에 강하지 않으니까 일이 크게 벌리고 스스로 짐을 많이 떠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